안녕하세요. 저는 장업백서 이사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드디어 추운 겨울이 가고 이 따뜻한 봄날이 오기는 오나 봅니다. 요즘 경기가 좀 어려워서 다들 좀 힘드실 텐데, 우리 모두에게 날씨처럼 따뜻한 시간이 오기를 저도 함께 좀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관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자영업에서 웬 또 관찰이야? 이게 가게에서 꼭 필요한 거야?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관찰이란 것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혹은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회사 다닐 때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고 또 수많은 직원들을 겪어보고 하면서 이 관찰이란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 내용을 조금 빨리 알게 됐으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좀 더 빨리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관찰이라는 것은 가게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업장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일하는 직원들을 보고 있을 때, 식사하고 계시는 손님을 보고 있을 때 등등해서 모두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관찰이라는 것은 가게의 모든 요소에 대한 나의 관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관찰이 업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게의 상태나 준비 상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꼭 있는데요. 이거는 꼭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오감을 다 이용하는 일입니다. 자, 차에서 내려서 이제 가게를 걸어 들어오면서 출입문을 보고 이제 청소가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희는 그 바닥에 이 물 청소를 하는데요. 뭐 바닥의 청소 상태도 볼 수 있고 또 바닥에 물기가 마른 정도를 보면서 직원들이 어느 시점에 청소를 시작해서 언제쯤 끝냈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미루어 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들어오면서 이 쇼케이스에 차 있는 고기의 양을 보면서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어떤 속도로 어떻게 일했는지도 미루어 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또 직원들끼리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직원들 기분이 어떻구나, 직원들 컨디션이 어떻거나 이런 것도 제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을 가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 직원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어떤 직원이든 제가 이런 행동을 보면 참 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걸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걸 좀 캐치를 하고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얘기를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직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도 굉장히 용이하긴데요. 직원들의 신경이 변화가 있거나 근무욕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직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업주한테 와서 직원들이 먼저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관찰을 잘 하고 있으면, 직원들의 행동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되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직원이 그만둘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마음속으로는 벌써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생각이 확실해져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 업주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항상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지만 내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꺼내 보이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직원의 상태와 업무 행태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 보면 이 사람한테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신호를 굉장히 쉽게 감지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직원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저희한테 와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하고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가게에서 이 직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여러 부분에서 가게의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있다가 사전에 내가
트라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가게 큰 손실 중에 하나를 방지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고객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도 되고, 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보시는 분마다 다 성향이 좀 다르긴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딱히 이제 드러내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사실 뭐 제가 동종 업계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런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게에 있을 때 이렇게 손님들이 계시면 항상 이 손님들을 관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손님들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요. 손님들이 먹고 있는데 웃으면서 즐겁게 드시는 분들이랑 아니면 표정이 좀 굳어서 드시고 계신 분들이랑 확연히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또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상 쪽을 보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는 행동을 하실 때는 높은 확률로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제가 먼저 가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뭐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반찬 좀 더 채워드릴까요? 아니면 음식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별로 말씀이 없으시던 손님들도 그제서야 반응을 하시고 뭔가 요구사항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신경 써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등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서 말씀드릴 때는 손님들께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이런 행동을 이렇게 관찰을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불편이 있더라도 이 불편을 감수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고, 이게 고객들의 만족도를 낮추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시간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가게 손님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행동의 기본이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뭐 학교 다닐 때 자연교과서에서나 굉장히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 봤던 그런 얘기인데, 저도 제가 이걸 이렇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될지는 사실 자영업을 시작할 때도 몰랐고요. 어느 정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과연 내가 내 업장에 있는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직원들, 음식, 청결 상태, 손님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요. 자,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장사를 하실 때 처음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회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게의 기본적인 업무들,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이 오시면 손님을 받고 음식을 나가고 계산을 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해내는 것도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손님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분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실 보통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관련하는 일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고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업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 내가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실행이 되고 이런 종합 예술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가게의 모든 요소가 나의 관심사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설사 직원이 있어서 직원에게 이런 걸 맡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완전히 위임하는 순간
나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나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기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연습을 해 보신다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게 운영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지 않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엔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자영업백서 이사장이었고요. 나의 내일은 오늘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